8월에도 두 강력한 포스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국, 미국 둘 다 8월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재선해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7월 중후반까지 조정을 받고 8월에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빙이 되면 변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와 오르다가 떨어지고 와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제 뒷배경이 조금 바뀌었죠. 7월 31일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호치민 쉐라톤 호텔에 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8월은 날씨는 덥고 주식은 그저 그렇습니다. 올해는 과연 다를까? 네, 저는 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계절성 연구 계속 하고 있죠. 네, 매월 이런 걸 올리고 있는데 8월은 보통 그저 그런 한 달입니다. 보통 코스피는 이렇게 초중반에 좀 얻어 터지다가 중후반에 만회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매해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우 정석적으로 코스피가 흘러갔고요. 작년에 계절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잘 먹혔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코스피가 초중반에 얻어 터지다가 중후반에 조금 만회하는 걸로 8월을 마무리를 했죠. 전반적으로 8월은 코스피에게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8, 9월 별로였죠. 코스피가 10월까지도 별로였습니다. 코스피가 작년에. 그래 5월, 10월 원래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코스닥은 어떤가? 코스닥도 8월에 전반적으로 좀 슬픕니다. 이렇게 해도 초중반에 좀 얼어 터지다가 중후반에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이 정석적인 흐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짝수 5월, 10월에 코스닥 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말에 한국 주식을 싹 다 팔았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나스닥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5월, 6월, 7월까지 나스닥이 꽤 좋았잖아요. 이렇게 미국 주식이 선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친구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그 중순에 제가 팔았을 때 코스닥이 850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800 간에 만에 뭐 이러고 있습니다. 코스닥 전반적으로 슬픕니다. 5월, 10월에 8월도 계속 슬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3년 어떤가? 작년은 그 코스닥도 평소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초중반에 얻어 터지고 중후반에 만회하는 것이 정석적인데 실제로 코스닥도 이렇게 작년에 그대로 똑같이 움직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4년 7월이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패턴대로 움직였는가? 한번 같이 보시죠. 보통은 5월, 10월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다 안 좋은데 보통 코스피는 7월에 좋거든요. 7월에는 보통 코스피가 오르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한 10일까지는 계속 올라줬는데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나스닥이 큰 조정을 받고 나서 코스피도 같이 얻어맞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장 조정은 당연히 한국이기도 큰 악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7월 그 기절성은 코스피가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묘하게도 이번 7월도 큰 흐름이 기절성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거를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7월에 초중반에 좀 선방하다가 중후반에 얼어 터지는 것이 보통 흐름이거든요. 원래 이런데 올해 7월에도 코스닥이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초중반에 어느 정도 좀 가는 척 하다가 중후반에 얻어 터졌다. 그래서 아주 정석적으로 움직였다. 7월에는요, 초중반에 좀 버티다가 중후반에 망가지는 것이 원래 코스닥 정신인데, 네, 코스닥 정신대로 코스닥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재밌는 건 미국이죠. 미국은요, 8월은 미국도 보통 그저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20여 년 동안에 8월에 미국 주식이 좀 초반에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만회하고 횡보하는 모습이 보통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자 우리는 재선 흐름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재선 8월이 1, 2, 3, 4, 5, 6, 7, 8 요게 8월이잖아요. 여기서 초록색을 보셔야 되는데 보통 재선해에는 미국 주식이 8월 초중반에 이렇게 좀 오르다가 중후반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전반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8월의 포인트는 8월에 트럼프가 무난하게 승기를 잡느냐. 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를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해리스와 막 50대 50 이런 승부가 되면은 크게 변동성이 증가할 것 같고 그 변동성은 위로 튈 수도 있고 아래로 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는요 확실히 이 재선 계절성 요 패턴이 보통 계절성을 훨씬 앞서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8월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변수는 이거죠. 트럼프가 무난하게 승기를 잡느냐 아니면은 박빙이 되는가. 그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7월은 어땠는가? 보통은 S&P 500이 한국 코스피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맞기는 맞거든요. 7월 중반까지는 S&P 500이 실제로 올라가다가 그 후에 갑자기 처맞기 시작을 했는데 7월을 보시면은 이게 7월이잖아. 7월에 보통 이렇게 중후반에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정석적이고 자주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도 그랬습니다. 자, 올해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사퇴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묘하게도 7월 중후반에 미국 주식이 실제로 조정을 받았는데 재선에는 원래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은 올해도 그대로 기저성의 흐름을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올해는 재선의 해이고 보통 기절성보다는 이 재선 기절성이 우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재선 있는 해에는 8월에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것이 정석적이고요. 네, 보통 해에는 나스닥이 8월 한 중반까지 꼬라박다가 중후반에 올라가는 것이 보통 흐름인데 저는 이제 이쪽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는 재선의 해이니까요. 네, 재선이 있으면 나스닥도 보통 7월 중후반에 조정을 받는 게 정석적이고 실제로 중후반이 아니라 아예 초중반부터 나스닥이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8월 신나게 달리는 것이 정석적인 흐름이죠. 7월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통에는 나스닥이 7월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이 정석적인데 재선이 있는 해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7월 내내 좀 얼어 터지다가 후반에 반등하는 모습이 보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24년 7월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쳐맞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조정이 왔습니다. 이것도 바이든 사태와 당연히 연관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하니까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은 주식 투자자들이 매우 안 좋아하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7월에 꽤 큰 폭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8월 다시 나스닥 공격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대선이 트럼프의 무난한 승리가 될 것인지 박빙이 될 것인지 여기서 결국은 이게 상승이 되느냐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되느냐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7월보다는 약하지만 8월도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초반에 좀 이제 오르다가 보통 횡보하는 이렇게 분위기거든요. 저는 지금 재빨리 알트코인치를 써가지고 한 10월, 11월부터 부귀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제 알량한 전략이거든요. 네, C는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좀 더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 3, 4개월 후부터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4개월 후면은 8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폭발하면은 한두 달 후에 알트코인도 같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빨랑 책을 써야 합니다. 네, 전 베스트셀러를 또 쓰고 싶습니다. 10번째 책입니다. 8월에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 섹터는 무엇인가? 2차 전지가 잘 나가는데 2차 전지 ETF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면 8월엔 보통 반도체와 증권 쪽이 폭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하이닉스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섹터는 8월에는 그렇게 대단한 섹터들이 별로 없고요. 8, 9월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참고로 7월에 제가 이제 지난달 영상 올릴 때 전통적으로 7월에 바이오, 부동산 주식이 보통 많이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IBB와 VNQ가 미국 주시장이 그 중후반에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수익이 상당히 좋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7월에 잘 나가는 바이오 부동산은 많이 올랐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절성 만세.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8월에도 두 강력한 포스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국, 미국 둘 다 8월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재선해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7월 중후반까지 조정을 받고 8월에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되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쪽으로 대선이 기울어지면은 8월에는 미국 주식이 무난하게 상승하면서 한국도 어느 정도 캐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빙이 되면은 변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정말 주시장이 와 오르다가 떨어지고 와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작년 한 10월부터 거의 매달 해외에 나가고 있는데 8월에는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한 8월 26일인가 그때 다시 돌아오거든요. 도쿄 사포로 가는데 네, 다시 그 후에 와가지고 또 9월 영상을 찍게 되겠네요. 저도 8월이 이렇게 쫙 상승을 할지 특히 미국 주식이 아니면은 이 둘이 너무 박빙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될지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